기존에 준비했던 주제들이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뭐 극우화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저는 그 김래훈 작가가 표현한 극단화, 과격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왜냐면 한 20대 남성이 계엄 하나 때렸다고 너 내려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요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이준석과 김문수 둘이 합치면은 10명 중에 7명이 넘게 지금 둘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 20대 남성 표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물론 딱 하나 그 결론을 내리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매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페미니즘 이슈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정치적 양극화 문제다, 뭐 경제적인 문제다, 뭐 경제 양극화가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온 거다, 뭐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뭐 안보 때문이다, 뭐 북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이라든지 이게 지금 뭐 시대에 안 맞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무슨 딱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여러 이유들 중에서 저는 특히 정보 유통 창구에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여론 공작 이때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난 16년간 있었는지 꾸준히 추적해온 사람 입장에서 어제 김누리 교수의 발언을 보면서 야 진짜 막 너무 화도 나고 이게 현실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당정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 세 글자입니다. 음모론.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팩트를 찾고 막 언론 방송에 나온 얘기를 토대로 전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모론 좀 이건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좋다 이겁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공론화가 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어땠습니까? 119 법원 폭동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리박스쿨 늘봄학교 얘기 나왔죠. 팬코 준천지들 이준석을 찍은 게 무려 300만 명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걸 그냥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들한테 얼마나 위험한 면죄부가 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오늘 좀 핵심적으로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 방송, 재판 기록 이런 팩트 기반의 내용만 다뤄왔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저도 사실 처음에 접했을 때 안 믿겼으니까요. 워낙 민감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뭐 정치인들, 뭐 교육계에 계신 분들, 관료들 만나면 늘 들었던 얘기가 뭐 과대포장 좀 그만해라. 뭐 이건 너무 감정적으로 과잉한 상태다. 뭐 과도한 해석이다. 그러면서 결국에 음모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 대중 강연이나 방송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표적인 인물들 김태효, 김관진, 원세훈, 남재준, 연재욱, 옥도경 이들이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이게 이미 일부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솜방망이지만 유죄 판결까지 났어요. 근데 이것도 음모론입니까? 어떻게 이게 음모론이에요? 박정희가 지역 갈라치기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이 온라인 갈라치기 한 건 음모론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보 유통 창구가 핵심이다. 제가 6년째 당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정청 다니면서도 제발 정보 유통 창구의 흐름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조중동의 시각이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그냥 한 줌이라 생각해서 호들갑 떤다고 생각한다든지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진짜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방송에서 열변을 토하냐?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원 주권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저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최소 10년을 보고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뭐 비례 정치인들이 됐든 일베, 펜코, DC, 아카라이브,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위키트리, 인사이트, 나무위키, 인스타그램, 스레드 그리고 시사 외의 각종 유튜브들
아프리카 TV, 지금 숲이라고도 하죠. 무수히 많은 정보 유통 창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게 확산이 되는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외면하고 교육이 중요하다. 뭐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 당연히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음모론 취급하냐고요. 이러니까 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면죄부를 받고 히덕거리고 있겠습니까? 어렵사리 개혁 과제들 완수하면 뭐합니까? 저들이 그냥 저런 정보전, 인지전에 오염이 돼버리고 나면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지금 fem코, DC 뭐 이런 데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청년,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 한 사이버 내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보 주권이 달린 문제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극단화된 커뮤니티 문제, 혐오의 놀이화, 그리고 알고리즘 조작 문제, 허위 정보의 확산 문제,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1년 365일 24시간 평시에 사이버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전시가 바로 선거철이죠. 선거철 되면 평소에 떡밥 뿌려놨던 것들을 그때 다 회수해 가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뭐 반중, 반북, 반페미니즘, 반586 이들은 전부 다 뭐 위선이고 내로남불이고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걸 평상시에 계속 365일 내내 떠들어 놨다가 선거철 되면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감싸주고 있어. 야, 저런 나쁜 사회의 악인데 이들을 민주당이 계속 감싸고 있다니까? 너네 이래도 찍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떡밥을 회수해 간다는 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 그냥 뭐 한줌이다, 음모론이다, 뭐 자정작용 될 거다, 나이 먹으면서 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폭도들부터 시작해서 fem코 준천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뻔히 공론화가 됐으면 이제는 다른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기성세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 그 사이버크래프트 팀원 중에 한 명은 무려 지난 10년간 국정원을 추적해왔습니다. 수시로 언론에 제보를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막 극단화된 커뮤니티를 분석하고 허위 정보의 구조를 파헤치고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 시민들이 실제로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가고 있습니까? 사이버 독립운동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모론, 이 세 글자를 들을 때 비단 저만 화가 났겠습니까? 좋은 말, 점잖은 말 왜 못하겠습니까? 저도 교육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하호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춰야 된다, 모두의 그 평화를 추구하자, 진짜 뭐 어떤 사람도 불합리한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그리고 막 살인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자,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불편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각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연대와 공감의 에너지를 넓혀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가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진실과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 내용을 전해드린 거고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 모르겠으면 fem코 포텐 그리고 DC 실시간 베스트 진짜 매일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진짜 딱 1시간만 보시길 바랍니다. 막 그냥 글 한두 개 보더니 나 구역질나서 못 보겠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집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 유통 창구를 오염시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뭐 헷갈려서인지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결국에는 그냥 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난 모르겠다, 난 좋은 얘기 하겠다, 이 결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과 방송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 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심리전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다. JTBC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가 무슨 폭로를 하냐, 북한이나 적한테 할 행동을 국민한테 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증언까지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음모론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 댓글 공작, 기무사가 기획했다, 비노출 특수팀 운영 등 건의, 이게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개혁이 왜 절실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관별 사이버 인력, 특수팀 운영 방안 보시면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활동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좌익 성향의 기사 칼럼 등에 대응하는 성명, 논평 게시, 좌파 불법행위 비판, 새로운 형태의 NGO 구성, 대학생 교육 및 조직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금까지 이어진 자유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세요.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거 한번 이때 나왔던 문건과 지금 오늘날 현실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리박스쿨은 또 뭡니까? 민주주의 공론장 파괴를 기획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전부 다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리박스쿨 협력 교원단체장 이념 전파 전략 세웠다, 이런 내용들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민석 의원이 반드시 총리가 돼야 되는 이유,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의원은 앞선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제로 디지털 민주주의 문제를 살짝 듣고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오늘날 시대 정신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러 설 연휴 기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냥 각 잡고 경청하고 배우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설 연휴 때 일부러 약속을 잡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심지어 꼼꼼하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정치인이지. 아니, 나이를 떠나서 몇 선인지를 떠나서 본인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를 다 떠나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든지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쓰고 경청하고 끝없이 배우고,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냐 우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늘 정치인들은 경청하고 배우고 본인 걸로 흡수해가지고 이거를 법안과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데, 아니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가면은 갑자기 본인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정치인들 태반입니다. 그냥 말만 막 세게 한다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런 정치인들이 박수 받는 거, 저 개인적으로 이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한 줌이다, 먹이 주지 마라, 알아서 변할 거다,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정치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당원 주권 정당이 됐으니 각자 주위에 있는 혹은 내가 기대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부디 이 문제에 관심 좀 가져달라.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옆에서 사진 몇 방 찍고 인증샷 올리고 그냥 진지하게 글을 쓴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 이게 어떤 식으로 국정원의 정보 공작들을 막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진짜 몇 번을 감탄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구성했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성감의 팀장이 박선원 의원이었고요. 당시는 이제 그 후보였죠. 그리고 팀원들이 전원 2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요거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덕분에 이번 대선에서도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이 출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그리고 경찰 요 대응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 때 워낙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금 엄청나게 좌표 찍고 공격하는 게 다 이런 맥락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뉴라이트, 친일 극우 세력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를 왜 그렇게까지 공격하겠습니까? 이 모든 맥락을 다 파악하고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디지털 주권, 정보 주권 회복의 골격을 지금 세워야 되는 시점에 김민석 총리 후보만큼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치인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 2년 안에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최소 10년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일본 극우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저들이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문제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이 월간조선부터 해서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김민석 의원을 공격했는지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야, 진짜 저들이 엄청나게 진짜 그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김민석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구나 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로 색깔론부터 지명 철회부터 막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주진우의 내로남불만 제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주진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주진우 청문회가 돼버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민주진영 일각에서는 저를 몇 년째 쫓아다니면서 조롱하는 뭐 몇몇 유저들이 뭐 사이버 내란이란 표현이 구리다, 뭐 디지털 민주주의가 뭐냐, 그래서 뭐 공산주의 타령을 하는데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를 의미하는 거고. 아무튼 이 사이버 내란 문제, 디지털 민주주의 문제, 이거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저는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미애 의원도 이런 문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또 저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실제로 추미애 의원을 공격하라는 이런 지시가 실제로 있었고 댓글 부대 운용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겹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명박이 깔아놓은 판에 그대로 올라탄 게 이준석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어제 보니까 뭐 비호감에 갈라치기에 뭐 세력이 없다, 뭐 패장 이준석한테 엄청난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개혁신당 대선평가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죠. 그래서 뭐 김종인 위원장도 와가지고 이준석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준석은 뭐 이번 선거 좋지 않았던 경험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한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뭐 표정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노트북 화면만 계속 봤다는 거예요. 뭐 그 와중에도 fem코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까? 뭐 잉포 벌라고 뭐 글 올리고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fem코 수계, 인간 fem코, fem코 셔틀 그 자체라는 거죠. 반면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는 발언자들과 눈을 맞추고 노트에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더니 막 듣기 싫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 동탄 가야 돼, 세미나 도중에 그냥 자리를 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준석의 한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리고 fem코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글을 남겼죠. 이준석 의원님, 성실히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뭐 동탄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은 지금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선 기간에도 저렇게까지 난리를 쳤던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대선 주자, 차기 뭐 유력한 대선 주자를 지금 탄압한다. 정치적인 공세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어그로를 끌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해도 수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은하 전 대표가 어떤 입장들을 전하는지 이것도 계속 주목해서 앞으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